티베트 고원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립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에겐 먹거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척박한 땅이라서 가축을 끌고 물과 풀을 찾아다니며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목축과 육식으로 인체의 단백질은 풍부했으나 채소가 모자란 만큼 비타민은 늘 결핍이었습니다. 동쪽 먼 길을 지나 들어오는 중국 내륙의 차는 그래서 티베트인들에겐 절실했습니다. 차를 마신다는 건 생명수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티베트와 인접한 중국 수촨과 윈난 지역의 차가 티베트 고원에 풍부했던 마을과 물물 교환되던 옛길이 차마고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됐으면서 가장 험준한 교역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차마고도를 통하여 티베트인들은 차는 물론 소금과 약재 등 고원 지방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차마고도는 알파벳 T자 형태의 가로축과 세로축 두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차 생산지로 유명한 임난성 남쪽 시황반나에서 출발하여 티베트의 망칸까지 올라가는 전장 공로가 있고 수촨성 성도인 청두에서 라사까지 이어지는 T자의 가로축이 천장 공로입니다. 지금의 티베트 땅인 서장 자치구는 중국 공안의 통제로 자유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공식 여행사와 가이드를 동반한 패키지 여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여행이 가능한 동티베트 지역의 차마고도 여행을 먼저 소개합니다. 임난성 쿤밍으로 들어가서 수촨성 청두를 거쳐 쿤밍에서 나오는 4인 1조의 자유여행 기준입니다. 2주간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압축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낮 12시 15분에 인천을 출발하는 동방항공을 타면 경유지 난징에 내려 4시간 반을 체류합니다. 27만원짜리 최저가 왕복 항공권을 끌었기 때문에 시간 손해는 좀 봐야 합니다. 밤 9시 30분에 쿤밍공항에 도착하면 25위안을 내고 리무진에 오릅니다. 잠시 후 쿤밍역 인근에 내려 역까지 10분 정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밤 11시 15분에 출발하는 야간 열차에 오릅니다. 따리까지는 8시간 걸립니다. 밤새워 자거나 졸거나 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을 바로 옆에서 보며 함께 경험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쿤밍 따리간 야간열차 비용은 65위안입니다. 환율 170원을 곱하면 우리 돈 11,000원입니다. 저렴한 편이죠. 밤샘 열차나 푹 쉬면서 가고 싶다면 침대 칸을 사면 됩니다. 비용은 2배 가까이 비싼 110위안입니다. 아침 7시 반에 따리역에 내립니다. 버스로 20위안, 40분 거리에 따리 고성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따리국 도읍지였던 고대 도시입니다. 당시 축성되었던 성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따리 여행에선 필수 코스입니다. 아침 식사도 하면서 서너 시간 천천히 둘러봅니다. 오후 2시 반에 따리 고성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리장까지 83위안에 3시간이 소요됩니다. 리장에 5시 반 되어 도착하죠. 이날 저녁은 리장 밤 풍경을 즐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내 여행사를 찾아서 내일 하루 일정에 맞는 패키지 투어를 예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출국 전에 미리 예약해두는 게 좋았을 것이죠. 예약돼 정해준 장소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투어버스에 오릅니다. 옥룡설산, 라몰곡, 인상 리장 관람이라는 3종 패키지 투어는 리장 여행에서는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계곡인 라몰곡을 오전 투어 시간 트레킹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소수민족인 나시족들이 펼친 인상 리장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리고는 옥룡설산 해발 4,506m까지 케이블카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아침 7시 반에 투어버스에 탑승해서 오후 5시 반에 해산할 때까지 10시간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호도엽은 포수에 쫓기던 호랑이가 단숨에 건너뛰었다는 좁고 깊은 금사강 계곡입니다. 페루 잉카 트레일과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과 함께 세계 3대 단거리 트레킹 코스로 꼽힐 만큼 도보 여행 코스로는 인기가 많습니다. 옥룡설산을 바라보며 파설산의 능선을 따라 계곡길을 걷습니다. 총거리 24km에 1박 2일이 소요됩니다. 상호도엽 근처 교두진에서 걷기 시작하여 나시객잔과 이팔밴드를 거쳐 차마객잔에 투숙합니다. 다음날은 중도객잔과 관음폭포를 거쳐 중호도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티나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합니다. 호도엽 트레킹을 마친 이후부터는 봉보차 한 대를 대절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기사 포함 하루 500위안이면 우리 돈 85,000원에 해당합니다. 4명으로 나누면 인당 하루 교통비가 2만원 내외입니다. 따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옛 차마고도 루트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동티벳 최대 도시인 샹그릴라에 도착해서 여장을 풉니다. 샹그릴라는 원래 지명이 중덴이었던 곳을 중국 정부가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2001년 개명한 이름입니다. 1930년대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묘사된 가상의 이상향에서 지명을 차용했습니다. 나사의 포탈라공을 모델로 건립한 송찬림사와 대규모 습지공원인 나파하이, 그리고 올드타운 고성, 이렇게 세 곳이 샹그릴라 여행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선 최소 2박 3일 여정이 좋습니다. 차마고도 루트를 따라 이동 중에 메리설산 등 여러 명소들을 잠깐씩 만나봅니다. 그리곤 윈난성을 벗어나 수촨성으로 들어갑니다. 샹청과 따오청을 거쳐 제2의 샹그릴라인 루아춘 마을의 여장을 풉니다. 여기선 야딩 풍경구 트레킹이 핵심입니다. 티베트인들이 삼신사기라 부르는 썬네일, 하락다길, 암메용 3개의 설산을 바라보며 걷는 코스입니다. 해발 4,600m에 있는 호수 오세케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왕복 총거리가 20km입니다. 하루 당일치기 고산 트레킹으로는 동티벳 샹그릴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야딩 트레킹을 마치고 북쪽으로 이동하면 차마고도 천장 공로가 지나는 도시 리탕에 도착합니다. 티베트의 역대 14명 달라이 라마 중 2명을 탄생시킨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동티베트 일대에선 티베트적인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해발 4,100m에 위치한 고원 도시라서 그동안 지나온 차마고도 경유지 중에선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여행자들에겐 고산증과의 싸움이 가장 머리 아픈 과제입니다. 대절한 봉고차는 리탕에서 돌려보내고 캉딩까지는 고속버스를 이용합니다. 수촨성 청두에서 라사까지 이어진 고속도로라서 그런대로 편안한 버스 여행이 됩니다. 캉딩은 중국 본토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동티벳 마지막 도시입니다. 중국화가 많이 되어와서 지금은 한족과 티베트족 비율이 5대5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리탕에 비하면 티벳 분위기는 훨씬 덜 느껴지지만 엄연한 티베트의 옛 도시입니다. 캉딩에서 고속버스를 타면 청두까지 7시간 반이 걸립니다. 차마고도 천장 공로의 시발점인 야안도 거칩니다. 오래된 옛길의 흔적들을 버스 차창 너머로 느껴보는 동티벳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두를 거쳐 다음날 아침 쿤밍에서 이차편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행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14일간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 4인조 여행 실적으로는 인당 134만원이었습니다. 쿤밍 인, 쿤밍 아웃 하는 동방항공 27만원짜리 왕복 항공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심야 열차와 공항 노숙을 제외한 11박 비용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총 13만원입니다. 인당 하루 숙박비가 13,000원 정도이니 저렴한 편이죠. 주로 게스트하우스 2인 1실을 썼습니다.
식대로는 1인당 총 33만원을 쓰는데 아주 잘 먹고 다닌 편입니다. 단위 액수로 가장 큰 금액은 리장에서 옥룡설산과 인상 리장 패키지 투어에 지불한 비용 13만원입니다. 세세한 비용들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캡처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택시를 타거나 중간에 기사 딸린 봉고차를 한 대 대절하는 게 좋으므로 여행 인원은 4인이 가장 좋습니다. 더듬더듬이라도 중국어 소통이 조금은 가능한 인원이 반드시 한 명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해외여행지에선 기초 영어만 되면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기초 중국어라도 모르면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동티벳 여행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라싸가 있는 서티벳 즉 서장 자치구로의 여행을 선망하게 됩니다. 이상 동티벳 참하고도 2주 여행을 소개해드렸습니다.